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네. 은하철도 999의 철이와 메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오늘 만화 은하철도 999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 이 전시 작품인 이 갤럭시 오디세이 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만화의 원작자인 이 마츠모토 레이지가 올해로 80세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열린 이번 전시는요, 은하철도 999를 중심으로 이 작가의 우주관, 또 뭐 작업 세계, 그 다음에 다양한 뭐 미디어 아트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주제를 나눠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철도 999 이 원작을 대형 만화책으로 볼 수 있는 만화방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화방처럼 꾸며져 있는데 실제 작품들은 이제 다 책장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큰 만화책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실제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 만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공간 자체도 좀 특별한데요. 일반적인 미술 전시장이 아니라 전기 전자제품이자 게임의 중심지로 불린 이 용산 전자상가의 한 공간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원작이 한 80년대 감성을 굉장히 잘 담고 있으니까 공간 자체 내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좀 누려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들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네. 또 BGM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네. 빠지면 섭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가물가물했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들으니까. 공개했다가 합니다. 네. 네.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4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메텔, 철이 같은 캐릭터들도 워낙 매력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이죠. 메텔과 철이 빼놓을 수 없죠. 네. 각각의 얼마나 이제 인기가 많았는지를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장에서도 이 뭐 전체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캐릭터인 이 철이랑 메텔에 관련된 공간들도 같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캐릭터에서의 옷을 직접 입어보면서 작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철이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이제 오.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어떻게 그럼 보면 메텔도 입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텔은 제가 한번 직접 입어봤습니다. 왠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거기 입어보는 공간에 원피스는 물론이고요. 뭐 볼레로랑 모자까지 모두 다 마련돼 있어요. 이 옛날 만화를 봤던 그 모습, 메텔의 독특한 의상 와, 모자까지. 이것들을 이제 입어볼 수 있고요. 사실은 좀 더워가지고 입기가 좀 꺼려졌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옷 관리가 잘 굉장히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옷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가서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옷을 직접 입으면 더욱더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직접 옷까지 입어보시고 전시를 정말 듬뿍 즐기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소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도 보니까요. 보통의 일반 전시와는 사뭇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전시는 좀 체험이 곳곳에 조금씩 잘 이제 녹여져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해 볼수록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 마련돼 있던 VR 체험도 저도 한번 체험을 해서 봤는데 이게 사실 입장료 이외에 유료로 이제 돈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되는 체험이긴 했지만 이 직접 은하철도 999를 탑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얼마나겠어요. 네, 철이랑 메텔 그리고 이 얼굴 없는 차장님 있죠. 차장님까지 네. 가상현실 속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게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밌어서 이것도 하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은하철도 999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체험을 해봐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작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전시는요,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원작 만화에 관련된 공간도 함께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한 10개 정도의 국내 작가팀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은하철도 999를 아주 다양하게 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은하철도 999가 달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이제 마치 와 있는 것처럼 인터랙티브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리고 기계 인간이 떠오르는 이 모습들이 느껴지는 로봇들도 함께 전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이 기계백작이라는 이 제목의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철이 엄마를 죽였던 기계백작인데요. 마치 이제 전시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깜찍하네요. 네.
또 지금 보시는 작품은요, 신난전기라는 팀이 만든 그 명왕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은하철도 999 속에서 명왕성은요, 이 기계인간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버리는 죽음의 별로 그려지는데요. 이 죽음의 부정적이고 두려운 느낌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재해석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네. 것들이 좀 많아서 보실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화면을 보니까 정말 일반 전시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런 미디어 아트들 덕분에 은하철도 999의 분위기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왜 떠올려 보면요. 철이가 영원한 삶을 살라. 그래서 기계인간이 네. 되라는 엄마의 유언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철이가 이 뭐 고장난 장기들을 바꿔줘서 기계 부품으로 바꿔줘서 기계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기계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삶이 많다는 걸로 이제 만화 속에서 나오는데 기계 인간의 어떤 이 기계 인간이 되면 영생의 삶을 얻게 되지만 너무 영생을 살다 보니 삶의 의미를 잃고 오히려 기계 인간이 되지 않은 진짜 인간들을 사냥하는 모습들도 사실 작품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런 이 기계 인간과 실제 인간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어떤 그 한정적인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최근의 사회적인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리고 저는 워낙 어렸을 때라서 기차로 정말 우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과학적인 뭐 기술도 그렇고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지금 기차를 타고 우주로 갈 수 네. 있다. 뭐 이런 개발된 기술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은하철도 999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주레기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 했던 일본 기업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마에다 건설 주식회사라는 이제 마에다 건설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1919년에 설립돼서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한 토목회사입니다. 뭐 20세기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도쿄만 아쿠아리온 인공섬 공사를 비롯해서 뭐 도쿄도 청사, 그다음에 홍콩 공항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네. 건축을 했던 곳이에요. 이 회사가 건설업의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에 2003년 정도쯤에 불현듯이 판타지 영업부라는 걸 설립합니다. 판타지 영업부요? 네. 그럼 실제로 직원이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4명이 일을 하고 있는 판타지 직업부 부서인데요. 네. 우리가 왜 공상 만화, 영화나 뭐 만화 이런 데서 보면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건설적으로 봤을 때,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하고 설계하는 부서가 이 판타지 영업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에다 건설에서는 판타지 영업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정한 게 마징가 제트의 네. 지하 기지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처음 프로젝트로 건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지금 오늘 이야기할 은하철도 999의 우주 레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럼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실제로 그 중간에 끊기는 다리, 그 레일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은하철도 999 속에 등장하는 이 레일이 99.9m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딱 그 레일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런 그 우주 레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고 이거를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견적서를 뽑아봤습니다. 네, 99.9m면 거의 100m라는 건데요.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견적서를 뽑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요? 네, 처음에 이 판타지 영업부에서 만들었을 때 견적서를 뽑았던 게 2009년이었어요. 그때는 롤러코스터도 사실 100m가 넘는 곳이 없어서 당연히 약간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2017년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최대 높이의 롤러코스터 높이가 지금 11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그래요?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데 네. 사실 우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이론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랑 다르게 이 은하철도 999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높이도 뭐 당연히 문제지만 네. 사실 이 은하철도 999가 이제 기차가 우주로 가니까 예. 기울기 자체가 한 20도 정도 되고요. 네. 지지대가 없는 일자형 구조로 만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은하철도 999 기관차의 무게가 한 210톤 정도 되는데 이 와.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철로가 있어야 되고 네. 네. 우주로 기차가 발사를 해야 되니까 전속력을 내는 그
압력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타지 영업부에서는 13개의 가늘고 긴 교각을 만들기 위해서 와. 뭐 리드 공법이나 프리캐스트 등에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레일을 직선이 아닌 파도를 타는 것처럼 만들어서 봉긋하게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가고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힘을 좀 더 받게 만들었고 네. 레일이 바람이나 열차 진동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교각 위에 추를 다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우주 레일의 견적선은요, 네. 2009년 기준으로 레일 제작에 한 3년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 금액 공사 비용은 한 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원이 와.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네. 뭐 견적선은 나왔지만 실제로 뭐 건설 발주자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만든 거는 아니겠지만 이 만화 속의 어떤 엉뚱한 상상들을 실제 기술로 견적을 내고 설계를 해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 뭐 과학 기술자, 설계자 할 것 없이 동심을 어른이 돼서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한 전시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시 갤럭시 오디세이 별점 3개 반입니다. 멈췄던 은하철도 999가 마치 다시 달리는 느낌인 건 물론이고요. 그 마츠모토 레이지가 예측했던 오래된 미래의 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전시 갤럭시 오디세이를 통해서 추억 여행을 해봤는데요.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더라도 과학적인 상상은 어떻게든 미래 기술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